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는 정자정분을 반성적 지각이라는 현상학적 개념과 상관시켜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성적 지각이 기억적 반성이냐 아니면 무분별적 반성이냐, 이것은 현상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반성적, 수동적 의식에 대한 관조적 반성이 반성적 지각으로도 불릴 수 있을까? 반성이라는 말이 지각이라는 말로도 표현될 수 있을까? 필자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후스로 내적 지각, 인널의 와르네뭉이라는 말로 때로는 자기의식을, 때로는 반성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애매하게 사용한다는 말이죠. 또는 다의적으로 사용한다는 말이에요. 본래적 의미의 내적 지각은 자기의식인데 기억적 반성도 내적 지각으로 표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현상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성립합니다. 자기의식을 가리키는 것이 내적 지각의 본래적 의미입니다. 반성을 가리키는 것은 이때 현상학에서는 반성이라는 말이 대체로 기억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나 반성을 가리키는 것은 내적 지각의 비유적 의미입니다. 비유적 의미에서 사용될 때 푸설은 내적 지각을 따옴표 안에 적습니다. 본래적 의미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따옴표를 붙여서 구별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본래적 의미에서의 내적 지각은 다음과 같이 말해집니다. 모든 작용은 어떤 것에 대한 의식이지만 또한 의식되어 있다. 누구에게? 자기에게. 모든 작용은 어떤 대상에 대한 의식이지만 동시에 또한 자기에게 의식되어 있다. 정확한 의미에서의 모든 체험은 내적으로 지각되어 있다. 내적 지각, 내적 의식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적 지각은 동일한 의미에서 하나의 체험이 아니다. 그것은 스스로 다시금 내적으로 지각되지는 않는다. 자기의식이 다시금 의식되지는 않는다. 그 말을 내적 지각이 다시 내적으로 지각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것에 대한 의식이 작용 자체가 의식되어 있음이, 다시 읽겠습니다. 어떤 것에 대한 의식인 작용 자체가 의식되어 있음이 내적으로 지각되어 있음으로 말해지는데, 이 경우에 내적 지각은 자기의식을 말합니다. 자기의식이 다시금 자기에게 의식되느냐, 자동적으로 자기에게 의식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내적 지각이라는 말이 비유적 의미에서 사용되는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한 의미에 있어서 객관화하는 유의미와 작용은 내적으로 의식된 것에 근거하여 정립하는 유의미와 작용으로서의 내적 반성, 내적 지각이라는 성격을 가질 수 있다. 유의미와 작용은 의식 속에서 침잠할 수 있고 내적 의식을 자신의 토대로 삼을 수 있다. 따라서 가능한 정도만큼 내적 의식 그 자체 속에서 단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대상성들이
내적 반성에게 주어지고 그것들은 대상들로 된다. 이런 방식으로 감성적 대상들로 이해되는 감각들이 대상들로 되고 다른 한편으로 내적 의식 속에서 통일성들로 구성되어진 모든 작용들, 의식작용들, 내적 의식의 지향적 체험들이 대상들로 된다. 예, 다소 복잡하지요? 어떻게 풀이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후설은 반성의 대상이 되는 것은 체험 속의 대상, 예컨대 이미 구성되어 있는 지각된 대상일 수도 있고 체험 자체, 예컨대 이미 구성되어 있는 대상의 지각작용일 수도 있다고 보면서 반성을 따옴표가 있는 내적 반성, 내적 지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후설은 내적 반성이라는 의미에서의 내적 지각에 대해 대상이 되는 것을 이미 구성되어 있는 것들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겨나는 의문은 내적 반성을 단지 이미 구성된 대상이나 구성된 작용에 대한 반성으로 한정하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타당한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상학적 반성이나 관조적 반성은 구성 중의 대상이나 구성 중의 작용에 대한 내적 지각이라고 필자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적 지각이 갖는 두 의미에 대해 리노프너, 크라이들은 후설의 견해를 따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내재적 통일체들이 소요에 이르는 그런 반성이라는 의미에서의 내적 지각은 원칙적으로 그것이 거기로 향해 있는 그런 것, 즉 내재적 통일체들과 동시적으로 있지 않다. 내재적 통일체들이 먼저 성립하고 내적 지각이 사후적으로 성립한다는 것이네요. 그 때문에 반성적인 내적 지각은 비동시적인 지각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에서의 내적 지각이거나 내재적 지각을 말할 수 있다. 후설의 언어사용법을 고려했을 때 반성적인 내적 지각이라는 말은 동시적인 지각만이 아니라 비동시적인 지각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에서의 내적 지각, 내재적 지각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본래적인 의미에서의 내적 지각, 내적 의식 내지 내적 체험 속에서 지각과 지각된 것의 동시성이 의미하는 것은 내적 의식이 자신의 상관자로서 갖는 것은 어떤 자료나 지속하는 기쁨, 슬픔 또는 판단들이라고 불리는 지속하는 과정들 같이 지속하는 내재적 자료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통일체들을 구성하는 국면들이다 라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에 따르면 반성이라는 의미에서 내적 지각에서는 지각되는 것, 즉 내재적 통일체들이 먼저 있고 내적 지각이 사후적이므로 그 둘은 동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닌 반면에 내적 의식, 곧 자기의식이라는 의미에서의 내적 지각에서는 지각과 지각되는 것이 동시적이며 그 이유는 내적 의식은 통일체들을 구성하는 국면들을 지각 대상으로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구성된 통일체들을 지각 대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통일체들을 구성하는 국면들을
지각 대상으로 갖고 있다는 것이네요. 다시 말해 사후적인 내적 지각, 곧 비유적인 넓은 의미에서의 내적 지각 반성에서는 지각되는 것이 이미 구성되어 있는 내재적 통일체들인 반면에 동시적인 내적 지각, 곧 본래적인 의미에서의 내적 지각인 자기의식에서는 지각되는 것이 내재적 통일체들을 구성하는 국면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설명은 앞에서 유식 불량결의 인용문으로부터 확인했던 내용, 곧 견분이 이전의 견분을 연할 때 소연 견분이 연료하지 못하는 상분심인 반면에 자정분이 견분을 연할 때 소연 견분은 연료하는 능연심이라는 내용에 상합니다. 그러니까 구성되어 있는 내재적 통일체들은 이미 구성되어 있고 경과된 것이죠. 그러니까 능연이나 연료의 작용을 할 수 없는 것이네요. 반면에 내재적 통일체들을 구성하는 국면들은 이것들은 작용하고 있는 것이니까 능연과 인식에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인용문들이 보여주듯이 푸슬은 자기의식이 의식에 대해 동시적이지만 반성은 의식에 대해 사후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자는 반성 중에는 관조적, 무분별적 반성 중에서 관조적, 무분별적 반성은 정자정분의 기능으로서 의식에 대해 동시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관조적 반성은 자정분에 대한 정자정분의 증명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후설은 반성과 자기의식을 구별하는데 후설의 용어들에 비춰보면 필자가 말하는 관조적 반성은 후설이 말하는 기억적 반성, 곧 비유적 의미에서의 내적 지각도 아니고 자기의식, 곧 본래적 의미에서의 내적 지각도 아니고 오히려 그 둘 사이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적 지각이라는 말이 후설에게 있어서 자기의식과 반성이 함께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현재적 의식에 대한 동시적이고 임의적인 관조, 즉 관조적 반성도 내적 지각이라고 불릴 수 있고 이러한 관조로서의 내적 지각은 기억적 반성이나 자기의식과 구별되는 반성적 지각으로 표현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현상학적인 언어의 엄밀한 사용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현재적 의식에 대한 동시적이고 자동적인 내적 지각, 곧 자기의식이나 과거적 의식에 대한 사후적이고 임의적인 내적 지각, 즉 반성만이 가능하고 현재적 의식과 동시적이고 임의적인 내적 지각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현상학자 이해한강은 바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학자인데요. 그는 심지어 후설에게도 언어 사용이 엄밀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후설이 내적 지각이라고 표현한 반성은 어쨌든 반성적 지각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 지각이라는 말을 반성에다 붙여서 반성적 지각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양강의 주장인데요. 현상학적이고 방법적인 반성을 포함해서 모든 종류의 반성은 반성하는 지각이 아니고 반성하는 재생, 즉 사후적 사유이다. 네,
강한 주장입니다. 그는 지각의 동시성에 대비시켜 반성의 사후성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지지해줄 전거로 문장 근거로 사르트르의 다음의 문장을 인용합니다. 표상 자체의 특수한 특징들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하나의 새로운 의식작용을 이용해야만 한다. 사람들은 반성해야만 한다. 표상 자체는 따라서 오직 두 번째 등급의 작용을 통해서만 서술 가능하다. 사르트르의 이러한 문장에서 언급되는 반성은 표상 자체의 특수한 특징들을 규정하여 서술하기 위한 반성, 곧 현상학적 방법으로서의 반성이지 모든 종류의 반성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위 인용문이 필자가 의미하는 관조적 반성도 역시 사후적이라는 주장의 전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예양강은 자신의 책에서 유식불교의 8식설과 심사분설을 각기 발생론적 현상학과 구조론적 현상학에 대비시켜 설명하지만 불교의 명상이 반성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필자가 의미하는 관조적 반성으로서의 반성적 지각 같은 것이 불가능하리라는 견해를 내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반성이 지각일 수 있는지를 논의하기 위해 하나의 동일한 작용으로서의 지각을 상이한 두 인식작용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고 그럴 수 없다고 답변합니다. 반성이 지각으로 수행될 수도 있는지 물어볼 만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각 아래서 현재적 대상의 직접적이고 원본적인 파악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지각이라는 낱말을 통해서 현재적 대상의 직접적 원본적 파악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각에 대한 반성에서도 역시 하나의 지각으로서의 반성이 문제시 된다고 말한다면 더 나아가 물음이 등장한다. 두 개의 지각은 처음에는 시선을 앞으로 향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으로 향하는 그런 동일한 작용인가? 이 물음에 대해서는 확실히 아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시선 변형에 있어서는 질적인 변형을 포함한 다른 변형들은 도외시하더라도 최소한 재료의 변형이 놓여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는 시선이 앞으로 향하는 지각과 시선이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는 반성이 하나의 동일한 지각일 수 없다고 봅니다. 위 인용문의 마지막 문장에서 함축되어 있는 그 첫 번째 이유는 지각이 원본적이고 반성은 재현적이므로 둘 사이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지각에서의 인식재료, 인식대상은 외부 사물이지만 반성에서의 인식재료는 체험 내용이어서 그 둘 사이에는 재료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의 첫 번째 이유는 심사분설의 입장에서 견본작용과 자정분 및 증자정분 작용이 동시적일 수 있고 또한 둘 다 현량, 직접적 지각일 수 있다는 점에서 둘 다 또는 셋 다가 직접적 지각일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외부 사물로 향하는 의식을 가리키는 용어인 지각을 체험 내용으로 향하는 의식인 반성에 적용할 수 없다는 전제를 다시 말해 사물로 향하는 의식, 곧 현재적 대상의 직접적이고 원본적인 파악만이 지각이라는 전제를 갖고 있는데 필자는 지금 바로 이런 전제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설은 의식에 대한 반성적 의식을 비록 비유적인 의미에서라고는 할지라도 내적 지각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적 지각에 해당하는 반성의 종류, 즉 관조적 반성을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안강은 계속해서 반성과 지각이 다른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논의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용어들이 생소해서 낯설었을 텐데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